자, 이번 영상은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HWP 또는 아래 한글이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환경 설정을 먼저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지의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용지, 편집 용지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단축키가 나와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는 단축키를 써놓고 자주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7 얘를 하고 그 다음에 A4라고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A4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탭키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탭이라고 나와 있는 요 키. 자, 요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탭키를 한번 툭 쳤더니 쪽으로 갔죠. 또 한번 치면 길이로 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210에 297이 A4 용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서를 할 때 외워두면 좋은, 알고 있으면 좋은 이제 정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지 방향에 대해서 나오죠. 세로인지 가로인지. 보통 문서는 세로 방향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한쪽이라고 돼 있는 건데 뭐 맞쪽이나 위쪽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한쪽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보면 위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해당하는 여백, 그러니까 글씨가 안 쓰여지는 부분이죠. 자, 여기를 10, 그 다음에 탭키를 또 누르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0. 그래서 여러분이 탭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자, 또 한번 해서 11, 그 다음에 오른쪽도 11, 그 다음에 머리글은 10, 아래쪽은 10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제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책을 묶어서 사용할 때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얼만큼의 제본 영역을 두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본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장 이상의 내용을 했는데 왼쪽에다가 뭐 풀을 이용을 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제본 부분에 어느 정도 뭐 1cm든 2cm든 이렇게 여백을 두는 게 좋겠죠. 그 부분에 찍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 지금은 10, 10, 11, 11, 10, 10 이렇게 해서 요대로 이제 탭키를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좀 넓게 돼 있던 영역이 지금 좁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도 화면 확대 축소가 나오지만 보기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화면 확대와 축소에 대한 게 나오고 100% 폭맞춤, 쪽맞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폭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A4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폭을 맞춘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기에 가셔서 쪽 윤곽이라고 나오는데 이 쪽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바로 여기인데 이 쪽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선택이 안 된다면 선택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건데 안 된다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10 했던 그 여백이 안 보여져요. 안 보이지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좁게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여백 자체가. 자, 그런데 다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쪽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A4 종이의 윤곽이 보여지고 여백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그런 경우에는 쪽 윤곽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쪽 윤곽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폭맞춤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A4 용지 사용을 하고 여백까지 지정을 한 경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숫자 1점 찍고 엔터를 한 서너 번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너 번 했는지 3번을 했는지 4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줄을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보기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문단부호, 조판부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문단부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파란색 표시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걸 처음부터 안 해놓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부터 이걸 해놓으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없는 게 오히려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하시는 분이라면 요거를 표시를 해놓고 문단부호는 표시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도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엔터 여러 번 해주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그러니까 ITQ나 뭐 여타 다른 프로그램을 본다면 거기서 맞춰야 되는 어떤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할 때 저는 지금 이제 ITQ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하게 되는데 엔터 표시를 여러 번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미리 해놓는 게 좋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가요. 강제로 만들어지면서 넘어가요. 이 강제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맨 아래쪽에 이렇게 그 문단보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죠. 자, 이랬을 때 위에다가 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하면 엔터 표시가 된 곳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허용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엔터를 표시한다는 건 뭐냐? 이게 강제 개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엔터를 쳐서 행을 열어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상으로는 3점 엔터를 칩니다. 여러 번. 자, 이렇게 여러 번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4점 엔터를 여러 번 치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 4번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또 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세 번째 페이지. 그래서 총 세 페이지 중에 세 번째 페이지라는 뜻이 여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는 번호를 쓰느냐? 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엔터만 그냥 여러 번을 쳐줘요. 엔터만 여러 번을 쳐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3페이지 내용부터 또 어떤 분은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권하는 게 3번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할 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영상부터 시청을 먼저 하시면 되겠고 순서대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 영상의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위쪽에 보면 함초록 바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함초록 바탕, 그 다음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글씨는 빨간색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검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셨다시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글씨를 쓰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게 좋아요. 미리 바꿔놔야 내가 바꿔놓은 것들이 그 아래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줄 간격이죠. 160. 보편적으로 이제 한 줄을 쓰고 밑에 간격에 1.5배, 1.6배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쓰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60.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실 사항은 글자의 폰트,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글자의 색깔, 그 다음에 줄간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굳이 설명을 두자면 양쪽 정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양쪽 정렬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양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글씨를 썼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일자로 맞춰주겠다는 뜻이에요. 일자로 맞춰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만약에 한 줄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 정도쯤 갔다 그럼 거기서 멈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양쪽 정렬인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입력할 때 처음부터 그 글꼴이나 아니면은 스타일이나 이런 걸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먼저 쓰세요. 어쨌든 글씨가 입력이 돼야 글꼴도 스타일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하는데 영어와 한글이 섞여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영어로 뭐 어떤 말을 쓸 텐데 K-
KKK 뭐 이런 식으로 ABC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어로 글자를 씁니다. 뭐 I am a boy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쭉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보통 이제 2줄 정도 나옵니다. 2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서,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는 엔터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엔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연결해서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글을 쓸 때 엔터를 치고, 그 다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입력을 얘도 한 줄 이상을 쓰게 되는데 이 정도쯤 썼어요. 자, 여기까지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자, 키보드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블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을 지정하러 갈 때 위쪽에 보면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식이라는 부분의 스타일인데 단축키가 뭐죠? F6이죠. 그래서 F6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스타일 화면이. 자, 이 스타일 화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지정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를 눌러줘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아니면 뭐 리포트를 하는 거다 그러면 리포트. 자, 알리피오 이런 식. 아니면 뭐 시험지에 어떤 이름으로 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나오는데, 문단 모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단 모양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문단 모양을 할 때 왼쪽 여백과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왼쪽 여백을 15 정도로 해주고요. 어떤 분 보니까 이거를 얘로 클릭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15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 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아래 간격을 하겠습니다. 문단 위나 문단 아래 간격인데 문단 아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엔터를 쳤잖아요. 요 영어를 쓴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을 썼기 때문에 이 위쪽의 문단과 아래쪽 문단의 그 사이의 여백을 얼마나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 여백을 10으로 줬습니다. 10.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다른 거 지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누르고 문단 정렬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글꼴에 해당하는 게 표시가 되는데 글꼴을 여기서 그냥 다 일일이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도둠 이라고 쓰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도둠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것에 해당하는 글자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제 한글하고 영어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인 경우에는 자, 한글은 여기다가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할 거고 자, 됐죠? 도둠이라고 돼 있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10포인트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인 경우는 전각 글자라고 해서 강이라고 만약에 글씨를 썼다라고 한다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인데 그랬을 경우에 장평을 95%로 한다는 얘기는 그 1대1의 비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로 방향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95라고 쓰게 되면 좀 줄어든 형태로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입니다. 글자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와 한 글자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보통 0인데 글자 간격을 5%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얘를 조금 늘리겠다는 뜻이죠. 좀 널널하게 보겠다는 뜻이고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하게 되면 얘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 때문에 다음 줄로 넘어가네. 이랬을 때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줄여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어쨌든 얘는 5로 하겠습니다. 자, 5로 하고 나면 자 지정이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문으로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영문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뭐로 고치냐면 굴림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선택을 하고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설정을 눌러요.
자, 그러면 지금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두 개를 바꿨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알리피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글꼴과 장평과 자간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거에 관련된 거를 제대로 안 맞췄거나 아니면 두 개, 그러니까 한글하고 영어를 했는데 그 따로따로 지정한 거를 화면에 표현을 못할 경우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러 들어갈 때, 이제 수정하러 들어갈 때는 얘를 클릭하고 다시 이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연필 부분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편집을 다시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 모양에 보면, 자, 한글 먼저 볼까요? 한글로 도둠에 95오 돼 있죠. 자, 이번에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 쿨림. 그런데 장평이었대요. 안 바꿔졌죠? 그래서 장평도 95로 선택을 해주고 글자도 10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라고 돼 있는 거를 5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른 거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대로 하면 되고 설정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제대로 돼 있는 거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 현재는 여기에 일자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 여백을 준 거고 이 부분은 아래쪽 여백을 준 겁니다. 문단, 여기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엔터를 쳤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 엔터를 두 번을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3개의 문단을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분은 글씨를 쓰는데 글씨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 지정까지 표시가 된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연습하는데 최소한 글씨 쓰는 거 빼고 한 5분? 그렇지만 글씨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빨리 글씨도 글씨 자체를 입력하는 것도 한 3분에서 5분 안에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느리게 하게 되면 아래 한글 시험은 A를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